안녕하세요. 네, 코로나 시국에 강의실에서 만나 뵈니까 무척이나 반갑습니다. 자, 뭐 비대면 강의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강생을 강의실 안에서 만나는 게 강사한테는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저도 이제 요즘 뼈저리게 이제 실감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이게 좀 잘 해소가 돼야 되는데 이러다가 또 어떻게 될지 모르고 하기 때문에 항상 이제 불안한 마음에 저도 이제 하루하루 보내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확인하는 게 이제 포털에 가가지고 어제 확진자 몇 명이 왔나 이거부터 저는 확인하는 게 이제 어느덧 제 일이 돼 버렸어요. 이제 부디 이제 좀 안정적으로 잘 관리가 됐으면 좋을 것 같은데 뭐 완전히 없어질 것 같지는 않고요. 어차피 그냥 한 몇십 명 정도씩은 앞으로 그냥 한 당분간 6개월, 1년 이 정도는 달고 살아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이제 하기도 합니다. 빨리 이제 뭐 백신이 개발되고 치료제가 개발되고 이러면 이제 좋겠는데 참 아직까지 그런 좋은 소식이 이제 들려오지 못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여러분은 또 시험은 시험대로 오니까 시험을 치르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또 열심히 공부하셔야겠죠. 자, 오늘 자치법 이제 특강인데요. 사실 뭐 이제 특강이라는 이제 형식을 빌리고 있지만 이제 행시 수강생들에게는 이제 실질적으로는 이제 일순환 보강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또 변시 수험생들은 이제 그야말로 이제 특강의 성격을 갖고 이제 들으시면 됩니다. 되는데 원래 작년에는 이제 한 9월 말쯤에 했었어요. 9월 말쯤에 했었는데 이게 금년에는 이제 코로나고 또 뭐 시험도 연기되고 뭐 일순환도 늦게 끝나고 뭐 이러고 하다가 또 대면 강의 가능하냐 안 하냐 이러다 보니까 조금은 이제 일정이 이제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행시생들은 이제 벌써 다음 주부터는 또 이순환에 들어가고 또 행시 이순환이 이제 12월 1일 날 이렇게 예정이 돼 있고 하기 때문에 그 사이에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어쨌든 지금 하고 그러면 이순환 때 조금 이제 수월해지긴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또 제가 공지를 하면요. 제가 원래 행시 기준으로 하면 1순환하고 2순환 사이에 그 강론 조문 특강을 이제 역시 이제 합니다. 무료 특강으로 이제 1, 2 해가지고 이제 두 번을 이제 진행을 하는데 이건 뭐 이제 정규 과정에 있는 건 아니고 이제 옵션이죠. 뭐 여러분이 이제 들으셔도 되고 안 들으셔도 되고 하는 그런 거 아닌데 들으면 더 좋겠죠, 당연히. 안 들어도 누가 뭐라 그러진 않아요. 그거는 이제 들으면 더 좋은 그런 강의인데 순전히 조문만 가지고 이제 조문 강독을 하는 거예요. 조문만 가지고 강독을 하는 거고 일단 그 뭡니까 1회차 때는 요게 아마 지금 11월 초로 예정하고 2회차는 이제 11월 한 중순 정도로 예정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일정은 이제 공지를 할 거예요. 요거는 이제 국가공무원법하고 그다음에 정부조직법 그리고 공익사업법 요거를 이제 조문만 갖고 이제 특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오로지 법전만 갖고 오면 돼요. 그러니까 법전만 갖고 우리가 교과서에서 이론을 공부하는데 그 이론이 조문에서는 이제 어떻게 나타나는가 그걸 조문 갖고 거꾸로 공부하는 거예요. 교과서를 보면 이론을 공부하고 가로해 놓고 조문을 소개하고 그 조문을 가서 이제 찾아보는 건데 이제 거꾸로 조문을 1조부터 이렇게 강독을 하면서 이게 이론적으로는 어떤 거고 어떤 거다 뭐 이런 것들을 설명하면서 하는 강의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강론에서 나오는 뭐 도로법이라든가 건축법이라든가 또는 식품위생법이라든가 그리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법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요거를 갖다가 또 특강을 합니다. 요거는 제가 이제 별도로 이제 자료를 제공을 해요. 물론 여러분은 이제 법전을 갖고 오시면 더 좋고 법전 없어도 요 제가 제공해 드리는 자료 가지고 이제 볼 겁니다. 요거는 이제 총론에 관련된 내용들도 좀 많이 있기는 해요. 아무튼 요거를 금년에는 제가 미리 공지를 왜 안 했냐. 이제 대면 강의 할지 안 할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매년 하던 강의이기 때문에 어차피 저 혼자서 여기서 떠들고 있을 거면은 그냥 작년에 했던 동영상으로 대체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까지 이제 예고는 하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대면 강의가 이제 가능하다면 11월 중으로 이제 일요일 날 이렇게 두 차례에 걸쳐서 강론 특강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제 그렇게 듣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변호사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이제 수업을 이제 들으신다면은 뭐 재학생들이나 이런 분들은 이제 여유 있게 이제 들으시고요. 이제 내년도 1월 달에 이제 변호사 시험을 이제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은 오늘 사례는 이제 선택형에 대비해 가지고 이제 지엽적이고 조문에 아주 세밀한 거, 디테일한 거 이런 것까지 하는 강의는 아닙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사례 타켓을 두고 있는 그런 강의고요.
다만 이제 사례에 관해서 쟁점을 공부하면 그게 다 어차피 선택형에서도 이제 중요한 지문으로 이제 다뤄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같이 대비할 수 있는 그런 강의인데, 어차피 그 공부를 한 번 정도 하신 분들을 전제로 해가지고 책을 한 번 정도는 읽어봤다, 이런 분들을 전제로 해서 이제 하는 강의이기 때문에 마음이 정말 급하고 지금 1월달 시험인데 할 게 너무나 많고 이러면은 나중에 이제 인강으로 한 1.5배속, 2배속으로 이렇게 빨리 이렇게 듣는 게 이제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듣고, 아마 이제 나는 지방자치법이 약하기 때문에 특별히 지방자치법만 좀 한번 심화학습을 이게 한번 했으면 좋겠다, 그런 분들이라면은 이제 오늘 이 자리에 앉으셔서 끝까지 이제 들으시면은 괜찮을 걸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자, 워크북은 154번, 516페이지 펴시고요. 지방자치단체 주민의 법적 지위. 자, 이게 이제 워크북에서는 이제 지방자치법 제일 먼저 나오는 건데요. 강론에서는 어쨌든 제일 중요한 테마가 이제 지방자치법입니다. 강론에서 이제 기출 빈도가 가장 높은 부분이 이제 지방자치법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역시 잘 알아두셔야 되고, 변시에서도 아직 사례에서 강론에서 전면적으로 나온 거는 이제 지방자치법이 이제 전면적으로 나온 바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중요한 부분이에요. 일단 우리가 이제 지방자치법이라고 이제 하면서 이제 공부를 하잖아요. 그죠? 그럼 지방자치법은 결국 이제 지방자치에 관한 법률을 총칭해서 우리가 지방자치법이라고 하는데, 근데 지방자치에 관한 일반법이 바로 또 지방자치법이에요. 그래서 지방자치에 관한 법률은 지방자치법도 있고 지방재정법도 있고 뭐 무지하게 많아요. 근데 가장 일반법이 지방자치법이에요. 그것도 이름이 지방자치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방자치법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공부를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방자치를 우리가 이제 논하려면 지방자치에 이제 일단 등장하는 자들이 도대체 누가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당연히 이제 지방자치단체가 있겠죠. 그죠? 근데 지방자치단체라는 건요, 무엇을 요소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우리가 흔히 지방자치의 3요소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럼 지방자치의 3요소가 뭐가 있을까요? 지방자치를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일단 구역이라는 게 있어야 되겠죠. 그죠? 국가는 영토가 있어야 되지만 국가 영토의 일부를 구역으로 해서 자치가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구역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 구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있어야 될 것이고,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국가 영토의 일부를 구역으로 해서 일정한 주민을 구성원으로 하는 지역 사단이에요. 사단이니까 구성원이 있잖아요. 주민들이 구성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역 사단이니까 하나의 법인이에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도 공법인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 법인인데 이 법인은 이 지역에 대해서 포괄적인 지배권을 가지고 있어요. 포괄적인 자치권을 갖고 있어요. 그걸 우리는 이제 자치권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구역, 주민, 자치권, 이걸 갖다가 이제 지방자치의 3요소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이 자치권은 지방자치단체가 가지고 있기는 한데, 지방자치단체는 결국 주민을 구성원으로 이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주민이 나오겠죠.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라는 것이 공법인으로 있으니까 지방자치단체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또 행위를 하거나 하기는 어렵죠. 지방자치단체는 법인이라고 했으니까 권리 능력은 있어요. 근데 스스로 행위를 하기는 어려우니까 역시 무엇이 필요해요? 기관이라는 게 필요하죠. 지방자치를 위해서 행위를 할 자, 기관이 필요한 것이고, 그 기관으로 가장 대표적인 게 자치법은 뭘 규정하고 있어요? 지방의회라는 의결기관이 있고요.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장이라고 하는 집행기관이 있는 것이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가 이제 자치권을 이렇게 이제 행사를 하는데, 물론 자치권의 내용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자치 조직권도 있고, 자치 재정권도 있고, 자치 입법권도 있고, 뭐 자치 개의권도 있고, 자치 행정권도 있고 등등 뭐 많이 있을 거예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자치 입법권이에요. 그래서 자치 입법권을 행사하면서 만드는 게 뭡니까? 조례하고 규칙이죠. 행정법 맨 앞에 행정법 통론에 가면 행정법 하면서 행정법의 법원, 행정법의 존재 형식을 배우는데, 그때 성문법, 불문법 할 때 성문법의 제일 말석에 가 있는 게 뭐예요? 그게 조례 규칙이잖아.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행정법의 이제 법원이 되는 거죠. 자치입법권의 이제 한 내용이고요. 여기서 조례가 지방자치법에서는 어쨌든 제일 중요해요.
시험 문제도 조례가 이제 어쨌든 제일 많이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방자치가 자치권을 행사한다고 해가지고요, 국가가 가만 놔두지는 않아요. 지방자치권이라는 것도 국가의 통치권으로부터 전래된 것이라는 게 다수의 견해입니다. 그러니까 지방자치권이 뭐 남용이 되거나 이래서도 안 되기 때문에 역시 국가의 관여, 감독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국가 등의 이제 감독이 이제 개입이 되니까 역시 또 이제 국가 등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통제를 하고요. 뭐 통제만 하는 건 아니에요. 뭔가 이제 여러 가지 지도, 좋은 쪽으로 유도를 하기도 하고 통제를 하기도 하지만 주로 시험 문제는 이제 국가가 통제할 때 뭔가 문제가 되니까 충돌을 하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시험 문제에 나오죠. 이때 이제 이 통제 수단으로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자치법에서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자치법 169조의 시정명령, 취소정지라는 게 있어요. 지방자치단체장이 어떤 처분을 했는데 그게 법령에 위반하거나 현저히 부당하게 공익을 해하면 감독기관이 만약에 시도지사면 주무부 장관이, 시장군수구청장이면 시도지사가 시정명령을 하고 따르지 않으면 취소정지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170조에 가면 직무이행명령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어떤 사무를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어요. 해태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해라 하고 이제 명령하는 거예요. 이런 제도가 역시 또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172조에 가면은 자치단체에서 지방의회가 조례안을 의결을 했는데 이게 뭔가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감독기관이 제의 요구를 해라 하고 지시를 할 수도 있고 또 제소를 해라 하고 지시를 할 수도 있고 또 직접 제소를 할 수도 있는 이런 것들이 172조에 규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감독수단으로는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매우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 대표적인 게 의회하고 장이라고 그랬는데 얘네들은 이제 상호간에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자치법이 이제 설계가 되어 있기는 한데 얘네들이 이제 가장 많이 다투는 게 뭐냐? 지방의회가 조례안 같은 거를 의결했는데 그게 마음에 안 들면 단체장이 지방의회에다가 제의 요구를 하고 그러고 제의 요구했는데도 재의결을 하면 그러면 단체장이 대법원에 제소를 할 수 있고 이런 또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단체장이 지방의회의 그 의결에 대해서 제의 요구, 제소하고 하는 이런 이제 통제 수단. 이게 또 제일 많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조례와 관련해서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조례와 관련해서 이 조례가 하자가 있느냐, 엄밀하게는 조례안이 하자가 있느냐, 조례가 하자가 있느냐, 이건 구별되는 거죠. 지방의회가 의결을 할 때는 조례안을 의결을 하는 거예요. 그걸 단체장이 공포를 하면은 이제 효력이 발생하면서 시행이 되겠죠. 그래서 공포 이후에 다툴 때는 조례에 대해서 다투는 거야. 하지만 공포되기 전에 지방의회에서 조례안을 의결한 단계에서는 조례안에 대해서 다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조례안과 조례는 엄밀하게는 구분되는 건데 근데 내용적으로 하자가 있냐라는 걸 검토하는 거는 똑같은 내용이에요. 조례 제정의 대상이 되냐, 법률일부 원칙에 반하냐, 법률우위 원칙에 반하냐 이런 내용들을 검토하는 거는 똑같은 거예요. 아무튼 이제 이 조례안에 대해서 이제 다투는 일들이 많으니까 그때 단체장이 지방의회의 조례안에 대한 재의결에 대해서 어떻게 통제를 해야 되냐, 감독기관은 어떻게 통제를 해야 되냐 이런 것들이 이제 시험 문제에 엄청나게 이제 자주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어쨌든 조례고요. 그 다음으로 여기 이제 감독 통제 수단들 이것도 이제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이제 주민이 어쨌든 자치단체의 이제 구성원인데 이 주민의 법적 지위. 자, 여기서 지금 등장하는 애들이 있잖아.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지방자치단체장, 주민. 따라서 자치법의 교수님들 교과서를 보면 이런 것들에 다 법적 지위가 문제가 돼요. 근데 주민은 법적 지위를 검토하라 그러면 바로 주민이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고 어떤 의무를 가지고 있냐. 이런 것들이 이제 주로 문제가 되겠죠. 의무보다는 주로 권리가 중요하겠죠. 그죠? 그래서 주민이 가지는 권리들이 어떤 것이 있냐. 이런 것들을 공부해요. 그 중에서 이제 시험 문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주민소송과 관련한 판례들, 이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시험 문제가 이제 종종 이제 나온 바가 있어요. 그 다음에 얘네들은 지방의회나 자치단체장은 행정기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의 법적 지위를 물을 때는 권리가 있냐, 의무가 있냐가 아니겠죠. 이들이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냐, 이런 것들이 이제 주로 문제가 되겠죠. 그죠? 행정기관은 권리의무의 기속 주체가 아니라 권한을 가지고 있을 뿐이기 때문에 행정기관의 법적 지위 이런 걸 물으면 권리가 있다, 이딴 얘기를 하면 안 되잖아요.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자치단체 이제 대표하는 기관이고요.
뭐 여러 가지 지위들이 있습니다. 지방의회는 이제 의결기관의 지위에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뭐 지방자치단체의 법적 지위 이런 게 또 맨 앞에 나와. 그럼 지방자치단체는 이제 뭐냐? 바로 지금 이제 지방자치권을 행사하는 이제 공법인이고 이들이 권리 능력이 있냐, 행위 능력이 있냐, 이들이 기본권의 주체가 되느냐 등등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헌법재판소는 이제 지방자치단체는 기본권의 주체가 이제 아니다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는 하고는 있죠. 하지만 지방자치단체도 기본적으로 공법인이에요. 공법인이니까 이제 권리 능력이 있고 따라서 자치권을 침해당하면 지방자치단체도 주관적 공권을 행사해서 뭔가 불복할 수도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국가기관이 어떤 처분을 해가지고 그의 자치권을 침해한다. 그럼 자치단체가 거기에 대해서 다툴 수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러한 권리가 이제 자치단체에 있는 겁니다. 자, 아무튼 이런 것들은 이제 앞으로 이제 지방자치법에서 배울 건데 제일 중요한 건 조례다. 그 다음으로 이제 여기 통제수다. 그 다음으로 이제 주민의 지위에서 주민소송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어쨌든 그동안에 이제 가장 많이 이제 기출이 된 그런 영역이다. 이렇게 이제 염두에 두시고 앞으로 이제 하나씩 보도록 합시다.